안녕하세요. 초로쌤의 서유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서예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세 줄 18칸 정자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저 열심히 연습하는 거, 서예는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이 제일 잘 쓰는 거, 그 틀림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텍쥐베리의 얘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일환 쓰겠습니다. 사랑. 네, 이렇게 세로의 오른쪽에 점 하나만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쓴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냥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사자 시옷 했잖아요. 그럼 요 랑자 리을이 요 시옷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이자 쓸 건데요. 이자의 이응도 요 라인에 맞으면 이렇게 맞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세로획이 잘 맞게 되는 거예요. 란자 쓰려고 하는 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라자나 이자의 그 위치, 이응이나 리을 위치에 맞추는 거죠, 이걸요. 이렇게. 서자의 시옷도 란자의 리을 거기에 맞추면 이게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로자는 이 리을이 이 세로에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넓이 맞추시고 이렇게 넓이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주 쓸 건데요. 보세요. 미음도 위에 시옷이나 이음이 있던 위치에다 이렇게 미음을 맞추죠. 이렇게 맞추시고 세로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달라붙는 부분 있죠? 여기는 가늘게 붙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두꺼우면은 모양이 안 생기는 겁니다. 주자는 이렇게 세로획에 맞아야 되고요. 이렇게. 모자 이거 비읍이 요 부분이 세로획에 맞아야 되는 거죠. 는자는 위에 비읍하고 같은 위치에 놓겠습니다. 니은을. 그러면 크게 잘못된 위치가 아닐 겁니다. 판본치하고 달라서요. 이자나 아자나 이응의 위치는 똑같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자의 리을도 니은이랑 같은 위치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둘이서 해서 둘자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럼 디귿은 어디서 시작해 줄까요? 그것은 만약에 그런 자가 없지만은 만약에 라자 밑에 디귿이 들어가는 받침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다 해야 될까요? 이 리을 가운데쯤에서 쓰게 됩니다. 이 디귿 받침이 있다면 둘자의 디귿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디귿 두 개입니다. 이 두 번째 디귿이 이렇게 세로에 맞을 자리에다 오면 되겠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주책을 털고 이야기를 하면서 쓰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응은 요 가짜의 세로역에 맞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약간 위에 방향으로 찍으시고 똑바로 찍으면 여기 새가 입을 벌린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로 찍고 똑바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역이 두 개였으니까요. 그 니은을 시작할 때 조금 더 왼쪽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라자는 위에
이음과 같은 위치에다가 리을을 하시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세로역을 맞추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라고 했는데요. 이 기역은 만약에 이 기역이 여러분 이 기역이 위에 가서 붙어가서 락자가 되더라도 이게 커 보이지가 않고 어울릴 정도의 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커도 안 되고요. 그러면 글씨가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위에 글자에 기역 받침으로 들어가도 어울릴 정도로 쓰셔야 이게 잘 써지는 겁니다. 짧게 쓰시고 저는 세로의 발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시작해서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냥 딱 맞게 그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침 이용하면 어디서 써야지 하는 그 위치를 이렇게 정하고 자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서로 안 걸어왔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 세로역의 요 간격 있죠? 요 간격 떨어진 간격, 요 세로역에 맞은 거, 요 간격이 비슷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에 쓸 때 너무 달라붙으면 이 글자와 글자 사이가 달라붙게 되잖아요. 또 요거보다 넓게 쓰면은요, 이 줄과 이 줄 사이가 넓어져 가지고요, 모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춰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자 쓰겠습니다. 지읒이 세로에게 맞아야죠. 이렇게 가늘게 붙여서 이렇게 썼다가 약간 당겨 놓는 걸로요. 이렇게 저는 이 주자의 이 세로 이 우를 세로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자 같은 거 시옷 2개 들어간 거 있죠? 그럼 요 이응 있죠? 이응 절반 맞추고 요 세로액 있죠? 여기서 이렇게 직각 그어서 거기 맞추는 지점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 건 좀 크게 써야 되는데 세로액 옆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낙과에서 쓸 때 붓을 막 바꾸고 계시는데요. 그냥 붓끝을 활용해서 쓰시면 쓰던 붓으로 써도 됩니다.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그냥 그 쓰던 붓을 쓰겠습니다. 이 끝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써보세요. 붓끝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은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생텍쥐페리의 그러한 어록을 한번 써봤습니다.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을 본다. 그런데요. 이게 뭐 내용은 뭐 이성 간의 그런 가족 간의 사랑도 있지만 오늘은 수다가 있는 서예교실이니까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치과 의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치과 의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다 또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거 이제 남의 그 치아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사실 매일 입냄새 나는 거 뭐 그냥 그런 거 막 사실 생각하면 또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같은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났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환자가 왔는데 입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잇몸이 다 망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인제 조언한다는데 한다는 뜻인 건데 사실은 조언한다는 건데 "아 이 양치질을 왜 이렇게 하냐고 말이야. 양치질 이렇게 해야지. 어? 도대체 양치질을 어떻게 하길래 이러냐."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인제 화를 내면서 이제 거의 그런 음성이 된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환자가 손을 꺼내는데 어? 장애가 아주 심해 가지고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해서 그런 장애가 심해서 그렇게 양치질을 못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깜짝 놀라 가지고 거기서 많은 뉘우침을 하였다 그런 거예요. 모든 건 그렇게 그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결실이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텍쥐페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궁체 정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 정말 남을 이해하고 남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랑 나누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초로쌤의 서유기신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